다음에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적폐양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적폐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기들이 청산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민중민주주의. 바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중민주주의. 바로 이런 좌파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적폐청산 구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혁명이라는 단어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 씌운 거네요. 포장을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또 촛불혁명이 좋은 건 줄 알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자기가 촛불혁명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봐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다 웃어버린 거죠.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멀쩡하게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중간에 촛불 둘러싸고 국회를 포위해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또 헌법재판소를 포위해가지고 탄핵 안 하면은 헌법재판관 불에다 태워주겠다 그러고 이런 협박 공갈로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감옥 보내가 또 죄가 찾지 못하니까 또 계속 그 공소사실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아직 기소도 못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못한 점 아직까지 1심 판결을 재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이 어디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민족끼리 그야말로 연방제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좌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대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이라는 명칭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해외 대외 정보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말에 국정원장을 4명을 연속 4명을 다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1명은 물론 이제 구속 적부심에서 나왔습니다. 4명에게 영장을 다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느냐죠. 과거에 어떤 혁명기에도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수사권을 없애면 어디로 가느냐? 그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혜구 교수라는 그 교수인데, 성공회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좌파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원의 서부를 다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또 국군 기무사령부도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뭘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다가 이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반공 공안 기관 전체를 다 적폐 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현저히 축소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의 중국몽, 그게 바로 중국몽이 공산몽 아닙니까? 중국몽이 공산몽이지 그게 뭐 공산당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산몽입니다. 쭉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 한반도의 정통 합법 정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위 적화통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영합을 하고 그걸 이 대한민국에 침투하고 거기 잠재해 있는 세력을 찾아내는 그 공안기관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하지만 우리 속에 자유민주주의에 파고든 간첩들, 파괴 세력, 반체제 세력을 대항하는 데는 약점이 많습니다. 이 공안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공안기관이 확실치 않으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간첩들이 압력하고 위장 침투하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체제가 전복됩니다. 저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좌파혁명을 저지하는 공안기관을 무력화시켜서 좌파혁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과거 학생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정보기관이나 공안기관에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고문도 많이 당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은 이런 공안기관이나 이런 데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마련인데, 지사님은 좀 다르게 이 기관들에 대해서 긍정하고 계십니다. 이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저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꿈꾸던 김문수의 꿈, 김문수몽. 그 문수몽이 뭐냐? 좌익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 좌파들이 만든 국사교과서하고 똑같습니다. 이승만 부정하고 박정희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분단돼서 안 된다. 통일은 우리의 꿈이다. 그 통일은 바로 민족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통일. 바로 민족 주체성이라는 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저겁니다. 백두산 꿈. 이런 꿈을 가지고 하는 게 소위 적화죠. 적화 통일이죠.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하고 같이 그 대학교부터 계속 수십 년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도 다 알고 있죠. 지금 다 거기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고 정부 기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반미, 그리고 반일, 친북, 친중, 친민주노총, 반대기업. 이거 일관됩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나라를 완전히 좌익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 없애고 LG 없애고 현대 SK 다 없애고 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 가서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좋은 일자리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들을 하면은 완전히 경제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니 군도 늘 국군 기무사령부 이런 거, 공안 기관이 있는 거 이거 다 없애고, 우리 속에 와 있는 간첩 잡아내는 국가정보원 이런 거 다 수사권 다 없애버리고, 그럼 수사를 누가 하느냐 물으면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첩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정말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문수도 대한민국을 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향을 안 하셨으면 지금 말 그대로 청와대에 있는 운동권 세력과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과거 운동권 하는 사람 중에서 밖에서 주로 학원, 학습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 학습지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각종 생활협동조합, 각종 협동조합 쪽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조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출판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찍는 사람도 있고요. 각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 만나죠.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에서 성공해서 연간 매출이 수천억 되는 중견 기업에 오나요. 그렇게까지 발전했는데 사고방식은 옛날 좌익 생각 그대로입니다. 계급혁명을 지지하고 아주 민족해방,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간첩들이 찾아오면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상은 무서운 거다. 그런데 자기 존재는 이미 자본가 중에도 아주 상당한 중견
자본가가 돼 있는데 소위 착취자가 돼 있는데 생각은 프롤레타리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모순이죠. 다행히도 이제 김전 지사님께서는 이제 전향을 하셨는데 전향하지 않은 지금의 김문수를 예상하신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아니 전향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저도 뭐 청와대 좀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예. 지금 운동가에서는 저보고 예. 늘 배신자라 그러고 예. 또 우파 쪽에서는 김문수를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봅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양쪽에 다 욕을 좀 먹죠. 예. 그러니까 이 참 어렵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